자, 오늘도 주민더밀크 기자들의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애틀랜타에 있는 권수루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 정입니다. 뉴욕 시그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더밀크 뉴욕 플래닛장 맡고 있는 박원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주제 또 잡았잖아요. 저희가 방송 때마다 이야기한 테슬라를 주제로 잡았는데, 다양한 소식, 테슬라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전미 자동차 노조 UAW의 파업 이야기입니다. 파업 이야기인데 최종 승자가 테슬라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요 파업 이야기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 하실 분 계신가요? 크리스님? 네, 일단 간단하게 지금 UAW에서 파업을 시작을 했죠. 이게 문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데 일단 이번에 파업이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디트로이트 3사 그러니까 GM하고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있는 공장 직원들이 다 파업을 하면서 이 세 개의 기업 공장들이 일부이긴 하지만 모두 다 이제 중단을 했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지금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투자자들로서는 좀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자동차 업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파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부분이 아, 이게 지금 정치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바로 어저께예요. 27일. 미국 시간에 27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파업 시위에 동참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노조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40%를 임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왜 갔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노조 파업 시위에 가서 뭔가 방문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먼저 선수 치려고 먼저 가서 음, 이제 뭐 재지도 않고 노조 임금 40% 인상해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 지금 이 기업들 그러니까 이 파업하는 대상에 되는 기업들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잖아요. 이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전기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인력들이 많이 필요 없어지고, 이런 인력들을 이제 전기차 섹션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급여가 안 올라가고 이런 온갖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간 거죠.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전동화 정책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이 전동화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노조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전반적으로 이 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설문조사에서. 이런 상황에서 급하니까 이제 노조도 표심을 위해서 노조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가서 지금 했는데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야, 씨, 우리도 너 때문에 지금 이거 전동화가 급격하게 시작이 되고 있어서 지금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중간에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요 13개월 정도 이제 대선이 앞에 두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연기관 차가 아직도 중요해. 난 이거 다 바꿔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학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되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전동화 덕에 우리나라 K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투자는 하고 있지만 이 중국하고의 디커플링 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지금 K 배터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 정책들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셈이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뭐, 보니까 음, UAW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해줘서 고맙다고는 했는데 지지는 아직 선언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UAW가. 왜냐하면 음, 공화당 자체가 친기업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도 뭐 기업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면 뭐 기업 편 들겠지 뭐 우리 편 들겠어?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이런 선언을 환영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희한한 분위기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빼먹을 건 다 있습니다. 빼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또 한쪽을 지지해서 하기보다는 양쪽을 걸쳐놓고 어디서 더 이제 많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저희가 사진을 띄워놓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38개 주, 20개 주에 38개 지역이거든요. 그럼 거의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이렇게 파업이 있다는 거를 한국에 계시면 사실 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이 전 미국 전역에서 파업이 어떤 정도의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큰 미국의 전역에서 이렇게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제 큰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아니,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우리 예, 동네에서도 말씀하신 거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요. 뉴욕 쪽에 우리 동네 쪽에 하나 있잖아요. 뉴욕 여기에 뉴저지도 예. 예, GM 공장이 그 뉴저지하고 뉴욕 걸쳐 있는 뉴욕 쪽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어, 들고서 UAW 온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해서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그 음, 크라이슬러 빌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음, 그거 파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파업이 자동차 업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지금 저희 그 준비한 슬라이드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근원 물가, 코어 CPI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은 뭐 12월에 전년 대비 3.9%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금리랑 영향이 또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게 또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 또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뭐 모든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차 공급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차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올 거고, 그러면 연준이 또 기준금리를 또 오는 건 미친 짓 아니에요?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이 지금 너무, 창자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노였어. 약간 이게, 파월과 맞짱을 뜰 것 진짜. 같은. 아니, 너무 올랐어. 너무 올라서 뭘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뭐 미치겠어요. 집도 크레딧 그렇고, 차도 카드 빚 그렇고, 있는 크레딧 카드도 사람들은 그렇고, 큰일 났어. 모기지 금리가 막 네, 모기지도 네, 그렇고. 어마어마하고. 예. 아니,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이제 비노조, 테슬라가 비노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보다 더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게 이제 비노조 성향의 비노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외국계 기업들, 토요타나 이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음,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그럴 것이냐는 거죠. 인플레이션 계속 이렇게 만약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차량 재고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근원물가 중심에 있는 그 품목이 자동차 가격인데 신차, 재고차 다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3.9% 지금 3.2% 정도까지 올랐잖아요. 3.9%까지 오른다는 거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연준이 또 금리 올린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진짜로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 이게 지금 실물 경기 차원에서 보면, 자동차를 살 때, 이자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새 차의 경우에 제가 몇 년 전에 차 살 때 한 2%대, 어떤 때는 1.9%? 막 이 정도의 차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고차 가격 뭐 이런 거 알아볼 때 보면, 9%가 넘어가요, 이자율이. 그래서 음. 심지어 차 업계,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지금 차 사실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심해지면 이 경기가 안 도는 거지. 경기가 안 돌면 결국 또 이제 지금 그나마 미국 경기가 선방을 하면서 연착륙 분위기로 가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이게 또 그 전체적으로 이제 또 리세션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렇죠. 그래 근데 너무 지금 확대 주식시장이 해석한 무너지고 걸 있는 수는 이유가 있지만, 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러다 보면 경기 침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네. 음.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서 파업 이슈, 그리고 이제 공장, 제조 라인, 생산, 이 이슈가, 또 테슬라랑 또 바로 다이렉트 연결이 돼 있는데, 네, 바로 그 옵티머스, 맞아요. 야, 어, 옵티머스 난리 났어. 이야기인데요. 네, 한번 최근에 또 공개됐거든요. 네. 그 일론 머스크 CEO가 영상을 공개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처음에 이 로봇 업계에서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투자 업계에서도 그렇고, 머스크가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로봇을. 근데 우습게 보면서 그냥 쉽게 만들어낸 것 같은 약간 그런 미친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방금 보시면은 그 네, 비전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카메라만으로 이렇게 림브 이제 그다음에 조인트 관절 같은 거 다 이제 위치를 파악해서 또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사물을 집으려면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인식하고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위치에 간다는 게 정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게 그 로봇 공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이게 계속 그- 사람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인식을 해서 네. 네, 옆에 눕혀 있는 것도 예전에 심지어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되게 정교한 움직임인데, 그런 걸 예전에 이런 처음에 식으로 나왔을 이해, 때 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하고 굉장히 사실 비교가 많이 됐거든요. 거기 막 날아다니잖아요. 로봇. 뭐 근데 뒤로 근데 백덤블링하고 뭐 그러죠. 예, 개잖아, 그냥. 어디다 아니 쓰냐고, 사람 그 로봇 개를. 형도 있어요. 예, 아, 이 그래요? 휴머노이드 형도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테슬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비슷한 수준까지 많이 이게 근데 단 1년 정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게 그 속도가 이제 사람들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렇게 이게 지금 그 요가 자세 같은 거 취하고 있잖아요. 코어를 잡는 저것도 게 예, 어렵다고 하던데. 무게중심 이동 때문에 사실 걷는 것도 되게 로봇이 걷는 게 엄청난 혁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뭐 걸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요가 자세 취하는 것도 있고 한 발로 서고 나마스테 막 자세 나무 자세 막 하고 막 이러니까 많이 네, 놀랐죠. 제가 올해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취재 가면서 이제 테슬라 어스틴에 있는 기가 팩토리 이렇게 돌아보고 이런 주변 취재도 하고 뭐 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현지 관계자를 통해서 들어본 얘기가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지금 로봇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창 그때 방송이나 기사로 로봇만 보이더라 뭐 이런 식의 기사도 저희가 내고 로봇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짜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와서 너무 놀랐고요. 네, 음, 그때 당시에 벌써 이야기 나왔던 게 머스크가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직원들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거를 정말로 사람을 없애고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로봇을 만드는 공장 음, 자체를 로봇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식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이거를 현실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스크가 진짜 정말 미치지 않았을까. 정말 천재적으로 음. 미친 놈이다. 저는 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요즘에 또 머스크 그 평전 때문에 많이 뭐 맞아요. 읽고 계신데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죠. 정말 네. 어떻게 보면은 가혹하리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대하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머스크의 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뭐 당연한 어, 이렇게 하는 게 머스크는 정말 원하는 바인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통제가 가능하니까 로봇은. 네. 근데 저는 참 저 손을 보면서 결국에 공장 직원들이 하는 단순 작업, 뭔가 무거운 걸 옮기고 올려놓고 하는 작업은 대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음, 선뜻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존 참 공장 보니까 그런 것들은 뭐 대부분 거의 다 대체가 됐더라고요, 이미. 음, 로봇팔이랑 그다음에 이제 바퀴 달려서 이제 물건들 옮기는 창고에서 이제
물건 옮기는 그런 로봇은 이미 뭐 다 상용화돼 있고, 이거는 진짜 더 정교한 작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보면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요.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서 하는 건데, 한번 이게 얼마나 빨리 발전이 되는지 제가 다른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바로 아니에요. 뭐 불과 저 2년 전에, 사람이 저거 지금 쫄쫄 입고 나와서 예, 춤춰갖고 욕 엄청 이거 먹었잖아. 진짜 비웃음을 아, 샀었거든요. 대박이다.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엉덩이 지금 벌럭하게, 제 사람 엉덩이잖아요. 지금, 예? 심지어 쫄쫄이 입고, 저분은 댄서예요, 댄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로봇 춤 이렇게 막 추다가 갑자기 와! 이렇게 막 춤을 춰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컨셉 발표지만,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쫄쫄이 입고 춤추면은, 이거 약간 개그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막, 로봇 공학자들 막 비웃으면서 무슨 테슬라가 로봇을 만드냐, 무슨 일론 머스크가 또 이상한 짓 한다 했는데, 이게 2021년이었고, 2022년에 테슬라 AI 데이 때 로봇이 나와요. 실제 로봇이. 근데 그때도 어색했죠. 역시, 예, 왜냐하면은 못 걷고, 맞아요. 직원들이 옆에서 그걸 들고 이렇게 들고 옮겨요. 나왔어. 예, 들고 두세 명이 붙어가지고 옮겨가지고, 겨우 이렇게 팔 조금 움직이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멀었다. 근데 지금 1년 만에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난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이게 2026. 예. 약간 거의 뭐 10년 전 사진 같잖아요. 근데 2년 전 사진이라는 거. 그리고 2년 저는 전이고, 예. 1년 전에 그런 이상한 로봇을 가져왔고 지금 1년 만에 맞고, 예. 저런 속도를 보여주면은 과연 10년 후에는 얼마나 발전이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2004년도에 해가지고 전기차 하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때 사람들 다 비웃었잖아요, 사실은. 2006년도에 그때는 나왔을 전기차 때도. 하면은 골프 카트, 뭐 이 정도만 생각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그 사람은 사실 20년 후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20년 후에 로버트가 얼마나 세상을 바꿔놓을지를 생각을 하면은 테슬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무조건 테슬라?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20년을 지금 로봇이 주가가 어떻게 고평가돼 되겠어요? 있는데, 어? 지금 이 속도면. 좀 그래서 놀랍습니다. 어. 제가 요 사진은 뉴욕타임스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현장에 이제 가서 구글 로보틱스 그 시연을 이제 취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 뉴욕에서 구글 AI 행사 때 가서 실제로 로봇들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이게 구글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 테슬라는 실제로 이제 기계까지 만들고 있는데 구글은 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두뇌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AI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구글도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가 아니다. 한번 이제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로봇 귀여운데요? 예, 요게 이제 RT2라는 건데, 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똑같아요. 사물을 인식해가지고, 이거는 뭐 공룡이다. 뭐 이거는 사자다. 이거를 알고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움직여서. 근데 손도 보시면은 그냥 집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훨씬 더 손 기능이 발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구글이 잘하는 건 뭐냐면은, 이걸 잘하는 게 뭐냐면은, 어, 한, 그냥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라고 하는데, 자연어로 얘기를 해도 저거를 알아먹고 바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아, 아, 아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를 해라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사전에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음, 그 동작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동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이 구글 RT2는 진짜 놀라운 게 그냥 자연어로 혹시 저 공룡 집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 자기들이 그 기계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죠. 기계 언어로 바꿔가지고 그 동작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짜서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팔이. 그러니까, 챗GPT가 로봇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뇌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거의 웬만한 일을 그냥 즉석에서 시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로봇이. 로봇에 이거 그 기계적으로 이제 제한만 없으면, 기계적으로 움직임에 제한만 없으면은, 그 뭐, 테슬라 같은 로봇이, 예, 옵티머스 같은 게 예. 이런 챗GPT처럼 그런 AI가 들어가면 영화 같은 그러니까 세상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못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은 뭐 그림을 그려라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되게 뭐 쓰레기 분류 지금 방금 되게 간단한 작업 몇 가지를 보여줬지만은 여기에서 AI가 들어가면 뇌가 이제 개발이 되면은 정말 다양한 직업 그 태스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뭐, 보면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쓰레기를 분리하라는 거를 과제를 주면 하는데 지금 바나나가 지금 들어있죠. 그럼 저거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근데 바나나 껍질을 보면은 그게 쓰레기라는 걸 알아요, 얘가. 그게 그 웹서치에서 우리가 이제 날리지 베이스, 사람처럼 날리지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크리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두뇌 개발을 또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XAI라는, 엑스다드 AI. 네, XAI라는 또 AI 회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거를 또 지금 그 두뇌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따로. 거기에다가 테슬라가 또 장점이 뭐냐면은 그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차량에 장착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도로를 다니면서 수집하는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그런 것들은 어떤 회사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구글 정도, 구글 웨이모가 로보택시가 있으니까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실물 데이터, 도로 데이터라든지 자연환경, 지형 지물, 이 데이터는 테슬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있지. 그다음에 AI 알고리즘, 그 LLM으로 개발하고 있지, 지금. 로봇도 옵티머스로 하고 있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합쳐지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구글이랑 지금 테슬라가 경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글 로보틱스 움직이는 저걸 보니까 음.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그 손 그러니까 동작과 이걸 지금 보여주는지 알 수. 맞아요. 그 왜냐면 제대로 못 찍잖아요. 예. 로봇 전문가들이 그 얘기했거든요. 그 손 동작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게 진짜 힘들 거다. 머스크가 너무 로봇 분야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구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랐고, 아까 그 음. 2021년도에 그 왜 쫄쫄이 분이 나와서 춤추고 그랬던 것도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아마 머스크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그 프로토타입이 그 쫄쫄이 입고 나온 그 시점에 이미 만들어졌어야 돼. 음. 라꾸라꾸 침대에서 쪼면서 만들고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구현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쫄쫄이를 입게 나오고 된 그런 사연이 아닐까. 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추측이 있었어요. 이 급하게 투입된 거 아니냐. 음, 결국에는 뭐 실물을 시연을 못하니까 사람을 급하게 투입한 거 아니냐. 그런 추측이 쫄쫄이 입고 있었거든요. 예. 춤이라도 추게 해. 음. 약간 이렇게. 아무튼 놀라운 기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네, 야, 보다 또, 보니까 무서워지네요. 무서워지는데 테슬라를 사야 되나? 계속 이 생각은 또 듭니다. 네. 테슬라는 살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지금 뭐 테슬라가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 또 결국엔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월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저점이 매수 기회로 여겨지는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저 손가락이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손 마디마디를 이 관절이 다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저는 좀 또 놀랐던 게 어떤 점이냐면은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길을 간 거거든요. 지금 솔직히 이렇게 두 개 집게만 하면 훨씬 구현이 쉽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어려운 길을 감으로써 결국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이게 약간 이상이죠. 손가락처럼 이렇게 되면은 사람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뭐 책상의 높이라든지 뭐 건물의 높이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편하도록 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과 다른 형태의 로봇을 만들면은 그걸 또 거기에 적응시키려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 버리면은 그대로 그 사람이 하던 일에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현이 어렵지만 구현만 되면은 적용은 훨씬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 로봇을 어디든지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손가락을 다 만들고 정말 사람처럼 만드는 게 어렵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게, 바로 대체할 수 있게 그 작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또, 진보를 보여줄지. 그 최근에 JP 모간에서 도조 컴퓨터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잖아요. 음. 테슬라. 요거 모건 소개해 스탠리. 주시면 어떨까요? 모건 저희 스탠리? 네. 혹시 1, 2부를 여기서 끊고 2부, 도전은 2부부터 할까요, 그러면?